얼마나 헤맨 걸까요? 남편과 함께 임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시댁으로 가던 중 기름이 떨어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샘. 도움을 청하러 간 남편은 밤새 깜깜무소식. 그렇게 하루를 혼자 숲속에 고립된 채 헤매던 중 황량한 숲속, 삐쩍 마른 나무들 사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잔뜩 내뿜고 있는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외면하기엔 내 코가 석자라 두드려 보는데 잠기지 않은 문, 누군가 지내고 있는 듯한 흔적들. 일단 배고픔을 달래야겠습니다. 도끼를 끌며 들어오는 낯선 인기척. 다시 나간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치료를 목적으로 오두막에 다시 돌아옵니다. 전화를 찾는 샘. 고장난 무전기만 눈에 들어올 뿐. 심지어 이 남자 오두막의 주인이 아니랍니다. 그의 이름은 톰. 차가 망가졌고 다리까지 다치면서 3일 동안 이 숲에 고립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얼른 남편을 찾아 떠나려는 샘에게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하고 남편 걱정에 수상한 기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일단 샘의 차로가 담요를 챙기고 메모도 남깁니다. 톰은 샘의 잘 관리된 클래식카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군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들의 계획은 고장난 톰의 차의 기름을 샘의 차로 옮겨 벗어나는 것. 밤새 악몽에 시달리는 샘. 톰은 아침 일찍 서둘러 기름 옮기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울리는 날카로운 총소리에 그 아까운 기름을 다 엎지르고 맙니다. 톰을 기다리던 샘. 인기척에 나가보니 쓰러져 있는 여인. 깨어난 그녀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듯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케빈을 찾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죠. 어쨌든 조난 상황 설명하려는데 성질 부리며 나갑니다. 헤매다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녀의 이름은 조디. 그녀가 기억하는 건 남자친구와 함께 편의점을 털었고 편의점 주인에게 금고를 열라고 했던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름 옮기는 것을 실패한 톰. 거기에 수상한 총소리로 뒤숭숭한데 들어와 보니 한 명이 늘었습니다. 자신을 마치 연쇄살인마라도 되는 양 쳐다보는 조디를 차갑게 대하며 유행이 한참 지난 패션에 태클을 겁니다. 조디는 샘이 임신 중임에도 담배 피우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죠. 서로 맞는 부분 하나도 없는 낯선 이들. 그러나 목적은 하나, 일단 여기를 벗어나는 것. 조디 역시 밤새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일찍 일어난 톰은 최대한 멀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가고 샘과 조디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 중이군요. 샘은 버지니아에서 뉴햄프셔로 가던 중으로 뉴햄프셔의 어느 숲이라고, 조디는 디트로이트에서 시애틀로 가던 중으로 위스콘신의 어느 숲이라고. 둘은 알 수 없는 상황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상황은 톰에게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꼼꼼히 나무에 표시해가며 한나절을 앞으로 쭉 걸었는데 다시 오두막. 혼란한 심정 정리도 되기 전 여기가 뉴햄프셔라고 우기는 샘에게 사실을 알려주라는 조디. 샘 역시 조디의 거짓말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톰은 여기가 어딘지 일러주는데요. 여긴 사우스 다코타라며 자신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사우스 다코타로 가던 중이었다는 말을 하죠.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되돌아오게 되는 이상한 오두막. 혼란이 극에 달한 그들은 무조건 여길 벗어나야 한다며 일찍 서둘러 최대한 멀리 가보기로 합니다. 조디 주머니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면서 우연히 발견된 방공호.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듯한 단서들. 독일어로 쓰여진 지도. 독일어를 알고 있던 샘은 자신들이 폴란드 빌룬 외곽의 어느 숲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필요한 식량들을 챙겨 말 안 되는 상황에서의 탈출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여긴 다시 오두막.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도움을 요청하자는 계획을 세우죠. 조금씩 가까워진 그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오고 갑니다. 샘의 아빠는 독일인으로 2차 대전 참전, 자신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고 엄마가 독일어를 가르쳤기에 지도도 볼 수 있었던 것,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시댁에 임신 소식을 전하러 가던 길. 조디의 엄마는 자신이 태어나는 날 돌아가셨고 후에 아빠도 전쟁에서 전사, 할머니 밑에서 컸지만 자신을 미워했고 반항하는 자신을 인도해주는 가족이 없다 보니 그냥 되는 대로 살며 남자친구와 싸웠는데 이후 기억이 안 나. 톰은 보육원에서 컸으며 자신이 죽거나 사라져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던 길. 샘은 낮에 본 조디의 돈뭉치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자 꺼내 보여주는데 발행 연도가 이상합니다. 샘이 가짜 돈이라고 하자 자신의 온 라벨을 보여주며 1984년이 뭐가 문제라는 조디. 놀란 샘은 지금은 1962년이라 하고 뒤늦게 들어온 톰은 2011년이라 합니다. 다른 시공간에 있음을 깨닫게 된 그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연속되는 혼란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낯선 총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독일 군인. 어디서 왔냐며 추궁하는 독일 군인을 보니 여기 이곳은 군인이 사는 40년대임을 알게 됩니다. 조디의 목걸이를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는 군인. 샘 역시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군인 또한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는 샘은 엄마의 사진이라 하고 조디는 외할머니의 사진이라 합니다. 톰 역시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엄마가 남긴 상자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하죠. 톰의 재치로 상황은 역전되고 다시 그들은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봅니다. 샘의 아빠는 독일군이었고 2차 대전 작전 실행 중 폭격으로 사망, 엄마는 재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조디의 엄마는 1962년 11월 11일 자신이 태어나는 날 사망, 샘의 예정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아빠는 베트남 전쟁으로 사망했기에 친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였고 엄마 사진조차 보여주지 않아 엄마가 남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 매섭게 느껴지는 쇠한 분위기. 톰을 보며 임신한 적도 없고 그러니 더더욱 내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톰 관계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조디는 남자친구 케빈과 주유소를 털다 직원을 쐈고 케빈도 쏘고 체포, 살인과 무장 강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톰은 1985년 12월 12일 여자 교도소에서 태어났으며 아이를 원치 않았던 엄마는 사이로 입양을 보냈고 8개월 후 엄마는 사형. 엄마가 남긴 잡동사니 상자에서 목걸이를 보았다는 충격 팩트를 토해냅니다. 오두막에서 매일 밤 꿨던 악몽. 샘의 꿈은 예정일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황인데 남편은 베트남에, 엄마는 너무 멀리 있었고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죽는 꿈. 조디는 남자친구 케빈을 쏘고 사형당하는 꿈을. 톰은 어릴 적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보육원 신부를 찾아가 총으로 쏘고 자살하는 꿈을. 자신들이 꿨던 미래에 대한 끔찍한 꿈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게 되죠.
샘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전사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재혼에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고 샘 곁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여 샘은 무사히 딸을 낳아 사랑으로 키웠을 것이고 사랑을 받은 딸은 올바른 길 행복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걸. 상황을 설명하고 아빠를 묶어둘 수 없었던 샘은 풀어주죠. 방공으로 돌아와 지도를 펼치니 오늘이 바로 샘의 아버지가 폭격으로 사망한 날임을, 공습이 시작되기 전 방공으로와 그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고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오두막으로 돌아와 보니 그는 고장난 줄 알았던 무전기에서 다급한 수신을 듣고 있었고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뛰쳐나갑니다. 살아야 한다는 설득은 통하지 않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몸싸움으로 이어졌죠. 빗나간 총알은 그만 조디에게 박힙니다. 조디가 위독해질수록 톰의 존재도 서서히 약해지다 결국 분노가 섞인 슬픔을 간신히 추스리며 나를 위해 살아달라는 샘. 공격을 피해 그들은 뛰었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번 생에 주어진 믿기 힘든 기회. 과연 새로운 운명을 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잠시 무언가에 몽롱해졌던 조디. 왠지 익숙한 장소인 듯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자 강도 커플은 예전 조디와 같은 일을 벌입니다. 독일 군인은 공습에서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자선 사업가가 되었으며 평온한 삶을 살다 1985년 세상을 떠났죠. 조디는 케빈을 만나지 않았고 엄마와 함께였습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상황들의 연속, 이적 마른 나무들 사이 오두막 세트가 닿임에도 메비우스의 띠처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공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해져 한눈 팔 수 없었던 저예산 독립영화 엔터 노웨어입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영화 대부분을 책임지며 오두막에서 대사만으로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한 영화이기도 하죠. 5억이란 저예산으로 제작된 영화이기에 현란한 특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오히려 특수효과의 엉성함에서 느껴지는 아마추어적인 영화 구도가 색다른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선한 이미지 속 묘한 긴장감을 들게 하며 이중적인 여운을 남긴 톰. 변화된 미래로 인해 톰은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 되어버리는 생각지 못한 반전을 보여주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많이 닮았나요? 아들 스콧 이스트우드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시간여행.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참신했던 이 영화는 2011년 개봉 이후 2015년 블랙우드의 유령이란 제목으로 재개봉하게 되죠. 독창적인 줄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한 예가 된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전적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불행한 것도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몫임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엉뚱한 다짐을 드러낸 영화 엔터 노웨어. 이상 90분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